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임성근의 위증행위가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임성근이 소위 댓글팀, 임성근의 댓글팀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본인의 구명 목적의 카페 운영자, 그와 직접적으로 자료를 주고받고 소통을 한 사실이 드러났죠. 엊그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지만 그 해당 카페에 정말 폐륜적인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생존 장병의 어머니에 대해서 양심을 팔진 말아야 하는데 저 엄마도 돈의 노예가 된 듯하다. 진짜 이게 진짜 인두껍을 쓰고서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 아주 폐륜적 행위가 있었죠. 그 카페가 이제 19일에서야 그 언론사들 취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카페를 비공개로 전환했던 것인데, 이런 폐륜적인 일들이 좀 버젓이 일어나고 카페 운영을 했던 그 운영자와 자료를 공유를 했던 임성근, 사실 이 카페가 임성근의 외사촌인 그 현직 광주고검 검사, 그러니까 박철환 검사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박철환 검사의 군대에 있을 때의 친구가 카페 운영자라는 것, 여기서부터 저들끼리 계획적으로 움직였구나, 그리고 임성근도 이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건데, 역시나는 역시나였던 거죠. 임성근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 정황은 꽤나 구체적인데, 일단 첫 번째는 해당 카페 운영자가 2월 6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임성근이 박정원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 그리고 이용민 중령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랑 나눈 문자 메시지를 이 카페 운영자가 카페에다 게시를 해요. 캡처를 해요. 이거 임성근이 그 카페 운영자에게 주지는 않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실제로 관련된 게시글에도 본인이 그 출처를 명확하게 남기죠. 임성근이 줬다라고, 자료를 제공해주신 임성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카페의 존재뿐만 아니라 운영자와도 이미 아주 내밀하게 접촉을 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고, 해당 구명 카페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 6월 10일 날에 익명으로 해당 카페에다가 어떤 글이 올라가냐면, 임성근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탄원서의 내용을 게시를 하면서 임 사단장이 지인을 통해 오래전부터 우리 그 카페 운영진에게 탄원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해왔다. 근데 생업이 바빠가지고 우리가 못 도와드렸다. 그러면서 말미에는 카페 운영진 드림이라고 이렇게 적었죠. 그러니까 익명으로 올리긴 했는데 그 왜 익명으로 올린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상 카페 운영자가 올린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임성근이 탄원서 초안을 검토해달라고 해당 카페 운영진에게 의뢰한 사실도 확인되는 거고요.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페에서 올라온 글 중에 또 달리 확인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카페 운영자가 임성근이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는 우편을 생존 장병의 어머니에게 보냈고 이걸 수령했다,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우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생존 장병의 어머니가 밝혀야 된다, 밝혀라,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올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이 보내지고 이를 수령한 사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임성근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해당 카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임성근의 외사촌, 그러니까 이 박철환 현직 검사잖아요. 그 검사가 그 작성했던 타인과 이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도 게시가 돼요. 캡처돼가지고. 그러니까 박철환 검사가 CBS 구용회 논설위원하고 나눴던 메시지라는 건데, 이를테면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임성근이 실질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나랑 변호사다, 그렇게 검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3년 8월에 임성근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와 상의를 했고, 이런 것도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요.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박철환 검사가 임성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이 자문에 응하는, 사실상 변호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미 충분히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변호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현직 검사한테 임성근이 나 좀 구해달라, 그래서 변호사 좀 이렇게 선임해달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박철환 검사의 변호 행위까지도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공익을 대변해야 될 검사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서 사실상의 변호인 행위를 대신하고, 심지어는 카페 활동에 가담해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언론인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임성근 구명의 힘을 썼다라는 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죠. 그리고 임성근이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증인 선서를 딱 하고 나서 난 해당 카페가 누가 만들었는지 전혀 모른다, 운영자 모르겠다, 누군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또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는 제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이 만들었다라고 말을 바꿨다가, 또 갑자기 또 박철환 검사의 군대 친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던데 이거 알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건 잘 모르겠다,
횡설수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모른다라고 잡아떼던 카페 운영자와 아주 깊숙이 관계를 맺고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했다라는 거. 결국 실언이 아니라 명백히 고의적인 위증 행위가 있었던 것이 입증된 거죠. 아무튼 국민을 대신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엄중한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냥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주 심각한 도덕적, 그러니까 윤리적 법적 위반 행위를 드러낸 임성근인데, 이번처럼 빼박 위증죄 이것도 어설프게 지나가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아주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위증죄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봐요.